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부터 노후 대비에 대한 방안을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노후 생활에 대한 나름의 고민은 전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보다 좀 더 여러분의 마음을 다진다라는 의미에서 나름 강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 내용에서 의문이 있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은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32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약 한 85%가 모두 부동산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빌딩이나 아파트의 가격이 건물 값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새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값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건물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낡아져서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땅은 정반대입니다. 대다수의 땅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향 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의 주변의 시세가 나름 생각을 해보면은 한 번이라도 내려간 적이 있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제 말뜻을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땅값은 한마디로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바로 화폐 증가가 토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더욱더 잘 아시겠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은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24시간 찍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비롯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화 비율은 한 9% 정도에 불과합니다. 보통 선진국 등의 평균 도시화 비율이 한 10% 정도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도시화율 목표가 만약에 10%라고 한다면 개발될 여분의 미개발 땅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점점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는 항상 호경기도 있고 또 불경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더욱더 잘 아시겠죠. 항상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보통 잘 아시겠지만 10년 주기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을 하는 것이죠. 일상적인 경제의 반복은 어지간하면은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19가 닥친다든가 과거의 IMF라든가 또는 2008년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큰 경제 위기가 오면은 3년 정도 최소한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번창해서 벌이된 수익으로 땅을 산 사람들은 경제 위기가 와도 땅을 처분해서 일시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땅이 보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경기가 좋을 때에 벌어들인 수익을 다시 사업 확장에
투자한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한 상태에서 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대처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경제 위기를 극복할 자금 마련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회가 되면은 땅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저는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남은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땅을 삽니다. 땅을 산 자는 살고 땅이 없는 자는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다 땅이 있는 것입니다. 땅이 그들을 한마디로 보험 역할, 즉 지켜줬기 때문이죠. 또한 부자들은 독서 습관을 일반인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부자들 90% 정도는 하루에 30분 이상의 독서를 한다는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부자 동네는 경제 서적이 많이 팔리고 가난한 동네는 수필이나 잡지책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책에는 잘 아시겠지만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죠. 책을 읽지 않으면 책을 읽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책을 읽으면 자기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부자들은 신문을 역시 마찬가지로 잘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쟁이가 부자 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많은 회사들은 퇴직하지 않을 만큼의 월급을 주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월급쟁이가 부자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식을 출세시키려고 고액을 들여서 학원을 보내고 수많은 신제품들이 돈을 쓰라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라든가 핸드백이라든가 또는 고가의 가구라든가 또는 고가의 의류라든가 가전제품 등등 수많은 품목들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의 품목은 시간이 갈수록 감가상각에 의해서 가치 하락으로 애석하게도 자산 가치가 없어지는 물건입니다. 없어지는 것뿐 아니라 소유를 함으로써 필수적으로 당연히 보험료라든가 유류비라든가 수선 유지비라든가 운영비 등이 지출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도움을 주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한마디로 삼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폐기 처리되는 소비성 재산이기 때문에 비용입니다. 좋은 차를 사면은 사회적으로 체면이나 품위 유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품위 유지를 위해서 지출되는 돈의 규모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물론 생활 환경이나 일의 여건상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처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개인적인 삶의 가치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어느 쪽이 좋다고 단정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래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죠.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양보하여 보다 높은 차원의 행복으로 삶의 길을 높이시길 바랄 뿐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고 일을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행한 일입니다. 당당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삶의 보람이고 바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시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유수같이 지나고 있습니다. 금방 10년, 20년이 지나갑니다. 조금만 참고 미래를 준비한다면 만족스러운 선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월급쟁이가 부자 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먼저 뭐겠습니까? 종잣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종잣돈을 모으는 가장 좋고 쉬운 방법은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얼마를 적금으로 들어가는, 즉 자동 이체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의 한 60% 이상을 펀드라든가 예금 계좌로 자동 이체시키는 것이죠. 가령 1년에 1,000만 원 또는 2천만 원을 모으고 싶다면 매달 자동 이체를 시키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한 2년간만 모으면 땅을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정보를 습득하고 정보만 믿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고 현장 답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 정성이 그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월급쟁이도 땅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곧 새해를 맞이하여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